이 디지털 서비스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창안되게 된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순수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어느 지역의 지리적인 장소에 수익 창출에 관련돼서 물리적인 근거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에 대해서의 문제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사례들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온라인 광고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플랫폼 기업들의 대부분이 온라인 광고에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다른 국가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별도 과세 방안들이 논의가 됐고요. EU에서는 이제 뱁스 액션 플랜 1에 맞춰서 이제 이 독자적인 추진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디지털 그 기업 체계에서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디지털, 넌 디지털 유형과는 다르게 이제 뭐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 근거지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그 구도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유저랑 접촉을 하게 되려고 하면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를 한다고 칠 때요. 그런데 반대로 디지털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분산된 상태로 해가지고 뭔가 구조를 갖출 수가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사용자가 있는 지역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자기네들이 이 전체 플랫폼을 굴릴 수가 있는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데 거기에 그런 반면에 여기서는 실제 여기 지금 국제 조세 체계 안에서는 이제 과세를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인데 온라인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광고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어떻게 그 양면성을 띠게 되냐면은 지금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광고를 하고 싶어하는 사업자가 있게 됩니다. 그 사업자한테 돈을 받게 되고 실제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너무 많이 이용하게 되면은 사업자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구조를 갖추게 되는데 사용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정해진 지역에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있는 숫자와 사업자가 있는 숫자가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매칭되지는 않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용자들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도 그 사업자들이 내는 수수료들이 많아서 아니면 사업자들이 내는 수수료가 귀속되는 주체가 틀려서 이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익들이 자체가 바로 과세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글이 온라인 광고를 해서 사용료를 발생을 시키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료를 발생을 시키면은 그게 귀속되는 법인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법인이 그거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구글 코리아라는 연관이 없는 구조로 지금 짜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긴 하는데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이랑 논의를 해서 연결해서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EU나 이런 데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이제 DST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게 된 거고요. 지금 비슷한 케이스인데 온라인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글 앱스토어나 아니면 애플에 대한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구조인데 앱을 사용하는 유저가 다운받는 게 이제 예를 들자면 무료로 다운받는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플랫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개발자들이 올리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를 내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이제 그거를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2006년만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일반 기업이 탑티어에 있는 일반 기업이 19개나 디지털 기업 1개였는데 지금은 개수가 거의 유사한 상태까지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비율은 이미 역전된 상태로 되어 있죠. 54%대 46%로 역전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시가총액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저렇게 급성장했다는 거는 디지털 기업이 넌 디지털 기업에 비해서 이제 급성장했다는 거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사실이긴 하고요.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유효세율이 23.2%인데 디지털 기업 같은 게 9.5%밖에 안 된다. 이게 유럽 지역에서의 유효세율을 약간 인용을 이 조사 보고서에서 계산을 해서 내놨고 이거에 관련돼서 계속 DST를 추진할 때 이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DST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DST는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게 단기적인 방안이지 장기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EU 연합 자체에서 통합 법인세 제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기 전에 뭔가 이 디지털 기업에 대해서 뭔가 과세하고 싶은데 그거를 과세하고 싶은 제도적인 스킴을 만드는 데 있어서 DST가 필요한 거지. 이 통합 법인세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DST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대로 거꾸로 얘기해 보면 나중에 시사점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소득 과세에 관련된 건 다 저렇게 DST처럼 거래세 과세 제도로 어떻게 다 덮어서 해결하면 다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